일주일에 2번 혹은 1번, 2주에 1번, 겨울에는 한 달에 1번, 어릴 때는 1년에 2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한 유튜버가 중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들었던 샤워 횟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1번의 샤워가 거의 당연하다시피 한 반면 중국에서는 이처럼 자주 씻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중국인이 바로 이러한 편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며 한국의 룸메이트와 다툼을 했다는 사연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양페이입니다. 저는 어릴 적 세계의 여러 나라를 탐구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교환학생을 준비한 것이었는데요. 다른 나라보다도 우선은 가까운 나라인 한국부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를 통틀어 가장 인프라가 좋고 깨끗하며 공공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공공시설 역시 늘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제나 자주 듣고는 했거든요. 기왕이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에서 첫 해외 경험을 해보고자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21살 저는 결국 한국으로 즐거운 유학길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듣던 대로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문제없이 유학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국말을 알게 되고 나자 문득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군요. 중국인은 한국에 비해 지저분하다, 냄새가 난다, 과시욕이 강하고 시끄럽다는 등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중국인으로서 모멸감을 느낀 저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너무 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인종끼리 왜 이렇게 중국을 미워하는지 궁금하기까지 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중국의 위생 문화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너무 예민하고 까칠하며 그로 인해 중국인들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삶을 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피곤하게 산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저 역시도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게 되더군요. 저를 방어하고자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시설이 너무 훌륭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거의 1년이 넘도록 마음을 닫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여 나를 나쁘게 볼까봐 주변에 중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랜 시간 같이 지내던 중국인 룸메이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새로운 룸메이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똑같이 중국인을 만나고 싶어 백방을 찾아 헤맸지만 그게 제 맘대로 되지는 않던 터라 결국 한국인을 룸메이트로 맞이하게 되었죠. 사실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한창 한국인이 중국인을 안 좋게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룸메이트 역시도 예민하고 까칠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부터 미리 이를 갈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혹시라도 저를 얕보거나 제게 무례한 태도를 취하면 언제라도 한국말로 맞설 수 있도록 잔뜩 긴장한 채 여러 스크립트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말이에요. 저와 룸메이트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당연히 계속해서 어색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벽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에 샤워시설이 고장나면서 찬물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씻지 않으면 더럽다는 인상을 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을 하던 저는 어떻게든 찬물로라도 씻기 위해 한 겨울 아침에 이를 악물고 샤워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룸메이트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씻고 나가겠다는 저의 말에 룸메이트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왔습니다. 너무 추운데 혹시 같이 찜질방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찜질방이 뭔지도 몰랐던 저는 룸메이트의 설명을 듣고 망설이다가 이내 그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대충 목욕시설이라는 것은 알겠다만 정확히 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더군요. 이윽고 찜질방에 도착한 저는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찜질 공간 그리고 다양한 공중 목욕탕까지 언젠가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봤던 한국 찜질방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금세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저를 보더니 룸메이트는 제게 수건으로 양모자를 씌워주고는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찜질방의 스낵 코너였어요. 룸메이트는 제게 구운 계란과 식혜 그리고 컵라면을 사주며 이게 바로 한국의 찜질방 전통 스낵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란과 식혜를 먹고 있더군요. 재미있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룸메이트와 간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욕 시간. 오랜만에 따뜻한 탕에서 몸을 녹이니 천국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목욕을 즐긴 다음 샤워를 하고 밖에 나오니 이번엔 커피 우유를 사주더군요. 왜 이렇게 정해진 스낵 코스가 있는 거냐고 물으니 룸메이트는 웃으며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개인 위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을 씻는 것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수많은 한국인들이 어릴 적부터 다녀왔던 듯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샤워를 즐기고 전통적인 스낵 코스까지 만들어 놓고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귀엽고 웃기기까지 하더군요. 어쩌면 이래서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보고 청결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나와 저는 이제 친구가 된 룸메이트에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모두 예민하고 까탈스럽게 굴며 외국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사실 한국인들은 언제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통해 건강을 지키며 또한 좋은 향기를 유지함으로써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범국민적으로도 문화적 수준에 있어서도 훌륭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문화를 잘 배워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중국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남쪽 사람들은 더운 날씨와 풍부한 수자원으로 당연히 매일 샤워하고 머리도 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자원이 부족한 중국의 북부지방 사람들은 당장에 먹을 물도 없고 공급되는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물을 아끼는 샤워법에 대한 공지까지 내려올 정도니까 샤워는 한 달에 2번에서 4번 정도까지만 그리고 샤워보다는 온 가족이 돌아가며 물을 갈지 않고 통목욕을 하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빨래를 하거나 변기물, 바닥 청소용으로까지 사용하라고 하죠. 만약 샤워를 해야만 한다면 물을 계속 틀어놓지 말고 머리에서 발까지 물로 적신 다음 바로 물을 끄고 온몸에 빠르게 거품을 낸 다음 다시 한 번에 물로 씻어내리는 샤워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수자원 때문에 모두가 매일 풍요롭게 샤워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인이 자주 씻지 않고 더럽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았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미신의 영향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머리를 자주 감으면 복도 씻겨 나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머리를 감지 않는 풍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자주 목욕을 하면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건강에 나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중국에 자주 씻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하고 공중 목욕탕 문화가 발달한 한국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룸메이트에게 설명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저는 룸메이트와 점점 가까워지며 개인 위생에 대해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강박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더 이상은 일부러 과도하게 씻지 않았어요. 제게 냄새가 난다고 한국인들이 저를 미워할 거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늦잠을 자고 천천히 씻는 날도 있었고 집 앞에 마트를 갈 때엔 세수만 한 채로 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은 꼭 샤워를 하고 매일 머리를 다듬고 로션을 발라 피부를 관리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도 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났고 누구도 제게 중국인은 더럽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씻으니 잠도 잘 오고 늘 개운하고 깨끗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죠. 저는 이제 그 기분에 중독되어
중국에 돌아가서도 매일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저는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나라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겠지요. 하지만 제게는 언제나 한국에서의 기억이 소중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까칠한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다정하고 친절했던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중국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게 먼저 다가와주며 저의 마음의 벽을 낮추도록 도와주었던 모습 등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늘 향긋하고 환하게 빛이 나던 한국인들의 모습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귀여운 목욕 문화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찜질하면서 먹던 구운 계란과 식혜, 그리고 목욕을 마친 후 마시던 그 커피 우유까지도 말이지요. 물론 저도 역시 그들처럼 깨끗하고 향기롭게 살아갈 테니까 말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저는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여행하며 한국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